여느 평범한 날처럼 시작된 하루였지만 그날은 달랐다. 중개보조로 일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날이었으니까. 사무실은 소장님과 나 딱 둘뿐. 이 작은 성공을 기념해 소장님이 한턱 쏘신다고 하시더니 오랜만에 꼼장어나 먹으러 가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자, 첫 잔은 원샷. 좋아요. 원샷. 폭탄주는 늘 그렇다. 처음엔 순한 것 같더니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보면 테이블엔 소주병이 벌써 2개, 맥주병은 5개쯤 나뒹굴고 있다. 그렇게 술잔을 주고받다 보면 이성은 감성에게 자리를 내주고 대화는 어느새 친밀해진다. 소장님, 이제 그만 마셔요. 너무 취하시면 어쩌려고요. 괜찮아요. 과장님, 오늘 같은 날 좀 취하면 어때서요? 그리고 취하면 김 과장님이 집까지 데려다 줄 거죠? 당연하죠. 근데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평소에 도도하고 차가운 소장님이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이라니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나도 만만치 않게 취한 상태였지만 술을 깰 겸 잠시 밖으로 나가 담배 한 대를 피우려 했다. 그런데 소장님이 따라 나오셨다. 괜찮아요? 그녀가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약간 당황했지만 괜히 무안하게 만들까봐 그냥 그대로 있었다. 소장님은 매매 계약을 축하해준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뜬금없이 말했다. 김 과장님, 나 사실 평소에 많이 좋아한 거 알아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지만 나도 사실 눈치채고 있었던 터라 솔직하게 대답했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있어서 모른 척했죠. 그러자 소장님은 웃으며 말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나이 차이 따위 신경 쓰지 마요. 남들 눈치가 보이면 몰래 만나면 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엔조이도 많이 하던데 우리도 가볍게 즐겨보는 건 어때요? 엔조이라는 단어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 부담 없는 가벼운 만남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이트한 만남이라면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소장님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도 나를 그윽하게 쳐다보며 말없이 대답했다. 눈빛으로 모든 게 통했다. 김 과장님, 하고 싶은 거 해요. 그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럼 이 차는 어디로 가실래요? 라고 물었더니 소장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답했다. 김 과장님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사실 소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끔 묘한 기분이 들곤 했다. 차갑고 도도한 그 모습에선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가끔 휙 돌아볼 때나 서류를 건넬 때 손끝이 스칠 때면 이성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다. 뭐 나만의 착각이겠지 하고 넘겼지만 참 이상하게도 자꾸 신경이 쓰였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이었다. 소장님이 갑자기 책상에 있는 펜을 떨어뜨리더니 나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과장, 이거 좀 주워줄래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하필이면 머릿속에서 이상한 드라마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다. 주운 펜을 건네면서 우리 손이 살짝 스치고 눈이 마주친 다음 둘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이건 마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나는 펜을 조용히 주어 건네주었고 소장님은 고마워요라고 단 한마디만 하고 다시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은 흘러갔다. 나는 그때 생각했다.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괜한 망상은 그만하자. 하지만 그 망상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소장님이 한 번은 창가 쪽에서 커피를 마시며 먼 곳을 바라볼 때였는데 그때 살짝 불어오는 바람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나부끼면서 얼굴을 스치는 모습이 마치 CF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자니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러다 내가 고개를 돌리자 소장님이 그 순간 나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 나한테 뭐 묻었어요? 아니, 뭐가 묻긴 뭘 묻어. 내가 그저 넋 놓고 보고 있었을 뿐이지. 아니요, 아무것도요. 급히 시선을 돌리고 어색하게 웃었지만 속으론 큰일이다. 이러다 진짜
나 혼자 착각 속에서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엔 그저 기회라고 생각했다. 사촌 형이 부동산 사무소에서 직원을 구한다고 해서 전화 한 통 걸었더니 소장님이 잠깐 얼굴 보자고 하셨다. 별 기대는 없었다. 그동안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보겠다고 자격증도 따고 취업 준비도 했지만 도무지 일이 풀리질 않던 차였다. 그래서 이 기회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은 그리 크지 않았다. 직원 책상 2개, 3인용 소파, 상담실 하나, 사무소라기보다 오히려 조촐한 카페 느낌이었다. 그런데 날 맞이한 소장님,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다. 보통은 중년 남성 소장님을 예상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흘러갔다. 처음엔 그냥 일에만 집중했다. 소장님과는 나이 차이가 14살이 났지만 의외로 대화가 술술 통했다. 좋아하는 드라마, 음식 취향, 심지어 주량까지 비슷했다. 그게 소주 한 병 반이라는 점까지 말이다. 소장님은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상태였고 나도 3년 넘게 만나던 여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로 힘들게 헤어진 참이었다. 비슷한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서로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됐다. 일하면서 자주 붙어 다니는 것도 문제였다. 처음엔 원룸, 투룸, 전세나 월세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내가 실수하면 소장님이 옆에서 장난 섞인 핀잔을 주곤 했다. 그러면서 둘 사이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런데 그날이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소장님이 박하사탕 하나를 꺼내면서 말했다. 김 과장님, 이거 드셔보세요. 나는 네, 고맙습니다 하며 손을 내밀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아니, 그냥 입 벌리세요. 제가 넣어드릴게요라고 하지 않는가. 순간 당황스러웠다. 이게 뭐지? 이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데. 내가 주춤하자 소장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아이, 입 벌리라니까요 라고 다시 말했다. 난 어쩔 수 없이 아 하며 입을 벌렸고 그녀는 박하사탕을 내 입에 넣어줬다. 그 순간 미묘한 기류가 스쳤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그냥 넘기기로 했다. 그날 저녁 우린 사무실 근처 꼼장어 집에서 술 한 잔을 했다. 소주 한 병 반씩은 거뜬히 비우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소장님은 나훈아의 무시로를 고르더니 신나게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내 품에 살짝 기대더니 속삭였다. 그냥 편하게 있어요. 그 순간 심장이 2배로 뛰었다. 사실 이게 장난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나는 이상하게 그녀의 품이 편안했다. 그날 노래방에서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 시간을 보냈고 우리는 2차가 끝나고도 집으로 가지 않았다. 소장님 집에서 맥주 한 잔 더 하자는 그녀의 제안에 딱 한 잔만 더라고 했던 나는 그날 결국 그녀의 집에서 깊은 사이가 되고 말았다. 그 이후 상황은 더 빠르게 흘렀다. 내가 살고 있던 전세 계약이 끝나가던 참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소장님은 은근히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혼자 살기 외롭다.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 처음엔 나도 머뭇거렸지만 생각해보니 나도 그녀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다. 동거하자는 제안이 이상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렇게 나는 그녀와 동거를 시작하게 됐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함께 퇴근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데이트하고 볼링도 치러 다녔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나도 놀랐다.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 진작 식상해졌을 텐데 이상하게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 즐거웠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게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신기했다. 14살 차이도 직장 상사와 직원이라는 관계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너무 좋았고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세상에서 운명을 믿지 않던 나였지만 이제는 그 말이 조금은 믿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동거를 시작하고 매일 그녀와 함께하는 생활은 나에게도 신선하고 설렜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출근하고 일 끝나면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주말엔 맛집을 찾아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완벽함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소한 일들이었다. 그녀가 좋아하던 드라마나 음악이 더는 나에게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았고, 한때 즐겁던 대화가 점점 지루하게 느껴졌다. 식사를 할 때도 처음엔 서로의 취향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메뉴만 고집했고, 내가 원하거나 좋아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3개월 전 사무실에 새로운 직원, 37살의 돌싱녀인 미영 엄마와 시간이 지나면서 이영 엄마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녀는 밝고 유쾌한 성격에 나와 대화가 잘 통했다. 점심을 함께하거나 사소한 일상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도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 번은 퇴근 후 미영 엄마와 함께 간단히 저녁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갑자기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요즘 나 너무 외롭다라고 말했다. 순간 그녀의 말에 내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다. 집에 돌아가도 소장님과는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한 대화도 즐거운 시간도 없었다. 오히려 소장님과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기만 했다. 반면 미영 엄마와는 짧은 대화 속에서도 내가 잊고 있던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꼈다. 그러면서 나와 소장님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집에서는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업무에서도 예전처럼 팀워크가 맞지 않았다. 소장님은 그 변화를 느꼈는지 가끔 날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은 쓸쓸해 보였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한 번은 미영 엄마와의 작은 에피소드가 소장님에게 들켜버린 적이 있었다. 미영 엄마와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소장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표정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했다. 그날 저녁 소장님은 평소와 달리 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집에서도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점점 미영 엄마와의 시간을 더 기다리게 됐다. 이제 고민이 깊어졌다. 소장님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것 같았다. 내가 그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했다. 처음엔 운명처럼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저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동거를 하며 1년 넘게 함께한 그녀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와의 추억도 있고 내가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도 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미영 엄마와의 관계가 진전된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묘한 감정을 공유하는 사이일 뿐 확실한 연애 관계도 아니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소장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도 미영 엄마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하루는 퇴근 후 소장님이 불쑥 "우린 괜찮은 거지?" 라고 물었다. 그 순간 나는 어떤 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괜찮다고 말하기엔 그건 거짓말일 테고, 솔직하게 더 이상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엔 그녀를 상처 입힐 게 분명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며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온 순간 우리 둘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결국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멀어져 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던 그녀와의 동거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설레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이 관계를 끝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소장님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솔직하게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